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우러러볼 거야. I'll be a rock bottom to the top. 무시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장소.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자하 독설라이트, 짜왕치 한욱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게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방송 오픈이 늦어졌습니다. 방 하나가 깨지는 바람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방이 깨지는 바람에 급하게 또 방을 열어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또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뭐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소리가 뭐 지지직 소리가 납니까? 정확하게 또 현상을 얘기를 해주셔야. 아무튼 그런데 제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또 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 소리가 안 나오신다는 분이 있고 나오신다라는 분이 있는데 봉화혁명님 스피커를 안 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소리가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봉화혁명님은 본인이 쓰시는 휴대폰 혹은 TV에 그 스피커를 켜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들리고 있어요. 봉화혁명님만 잘 안 들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지금 깔끔하죠? 이게 이제 시스템을 바꾸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이걸 다 정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정비를 좀 하려면은 이게 시스템 정비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나면은 최고의 이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수 있게 돼요. 예, 일주일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좀 있는데 이제 뭐 거의 정비가 끝났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쭉 확인해 봤는데 아마 지금 유튜브 최고의 이제 화질과 음향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됐습니다. 예, 최고 수준의 제가 버퍼가 좀 있다고요? 버퍼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예, 버퍼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방송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스템 정비 일주일여에 걸쳐서 예,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는 버퍼가 있으신 분들은 잠시 나갔다 들어오시면 좀 괜찮아지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버퍼가 없다라고 의견이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예상이 들고요. 피님 공영방송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화질과 오디오는 이제 공영방송을 뛰어넘는 수준. 제가 다른 유튜브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보고 지금 최고 수준의 화질과 음향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 준비를 확실히 해서 대선 때는 제가 이제 뭔가 좀 역할을 해보려고 시스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부로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정비될 거는 이제 다 정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여러 가지 뭐 방송 사고가 연달아서 벌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불편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약간 어두워요. 일부러 약간 어둡게 했습니다. 어두워야 좀 잘생겨 보이기 때문에 살짝 어두운 분위기. 이게 방송이 너무 밝으면 이게 공중파 분위기여서 제가 또 밤에 방송을 하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전체 좀 분위기는 약간 어둡게 제가 좀 세팅을 했어요. 저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너무 어둡다 이런 좀 의견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둡나요? 어두우면은 그럼 제가 살짝 밝게 해드릴게요. 그 정도는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둡다는 의견이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살짝만 좀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밝게 했어요. 자, 이 정도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거 다 이게 뭐 개인 어떤 취향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갑시다. 안 그래도 늦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뭐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까지 하겠죠. 늦게까지 방송이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 다 제가 원래 약속드린 1시간 30분 방송 시간은 꽉 채워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전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뭐 할 얘기들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찌라시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뭐 탄핵이 각하될 것이다. 뭐 지금 뭐 5대 3이다. 4대 4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탄핵 심판이 지금 지연될 수 있다. 윤석열이 석방이 돼가지고 헌재에서 고민이 많다. 뭐 지연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보니까 3월 14일 3월 14일 지금 유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월 14일로 저는 배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잠 못 이루시고 이러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최한욱 TV 정치 히로뽕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히로뽕은 좀 그 좋은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 그 필로폰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주신 분들도 있는데 뭐 정치 비타민 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정치 바카스 뭐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름을 붙이건 간에 여러분들께 희망과 그죠? 편안함을 드리는 방송 독설 라이트 오늘 전하는 말씀 드리고 곧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네, 민주진보 유튜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예, 우리 뭐 진보 민주 유튜브에 보면 착한 보험 광고를 안 하는 채널이 없을 정도로 예, 참 뭐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스폰서의 이런 개념이 더 강하지 않느냐, 광고 효과보다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그래서 우리 민주 진보 유튜버들의 진짜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착한 보험, 말 그대로 착한 보험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에게도 최적의 보험을 설계해드리는 착한 보험이니까요. 착한 보험의 컨설팅을 받은 분들 예,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보험을 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들어놨던 보험들이 과연 제대로 된 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지, 불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예, 또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예, 이런 걸 잘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적의 보험을 안내해드리는 착한 보험이니까요. 보험이 필요하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예, 착한 보험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예, 전광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해요. 예, 이게 뭐 완전히 미친 자가 이제는 반미로 돌아선 게 아닌가. 예, 이제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예, 형님 나라인 미국에도 덤벼들고 있는, 성조기 들고 설칠 때는 언제드니 이제 와서는 이제 미국 탓을 하고 있는 전광훈이에요. 예, 오늘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광훈 트럼프 윤회 계엄령하도록 충고를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11일 오후 4시쯤에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은 트럼프다. 트럼프가 두 번째 떨어졌을 때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선거 감시단을 보냈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트럼프가 중국 해킹 부대 때문에 두 번째 대선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에게 알려줬다. 트럼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책임을 져야 하냐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도록 충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광훈이 지난 3년간 월 7,500만 원, 돈 많아요, 전광훈 씨. 월 7,500만 원을 지불하면서 워싱턴 소재 로펌을 운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예, 지난 1월에는 미국을 방문해서 재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으로 미 상원의원과 면담, 로펌하고 계약을 하는데 왜 상원의원과의 면담이 들어갑니까? 미 상원의회 대표 연설,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독대, 폭스뉴스 출연 등을 내걸고 월 7,500만 원이니까 와, 1년이면은 7억 5천에다가 아니 7억 5천, 한 10억 정도 되네요. 예? 로펌에 이제 10억 정도를 예, 50억 줘라. 윤석열 개새끼 부활하면 같이 요단강 건넙시다. 예. 그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복귀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 예, 재단기에 손가락이 잘릴 수 있다. 그죠? 몽둥이로 야구방망이로 쳐 맞을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차라리 손가락을 자르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윤석열이 복귀하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2판 4판 예, 윤석열이 만약 복귀한다 그러면은 진짜 뭐 끝까지 가봐야죠. 이건 방법이 없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예? 백령도의 꽃게밥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예, 하늘날다님, 예, 짜왕은 정치 스나이퍼, 예, 정치 스나이퍼 왠지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탓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뭐 사기치는 거죠. 트럼프가 윤석열한테 왜 계엄을 하라고 충고를 합니까? 응?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 탓을 하면서 예,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재밌는 보도가 하나 또 나왔어요. 예, 이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펌에서 예, 로펌에서
지금 버퍼링이 심한가요? 예. 뭐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버퍼링이 심하다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나갔다 오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버퍼링이 심하면은 제가 방송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다른 분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방송이 진행 잘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방송 상태 매우 양호하고 이게 이제 버퍼링이 심하면은 예, 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안내가 뜨거든요. 예, 안내문이 떠요. 지금 버퍼링이 심하다. 예, 이런 안내문이 뜨는데 지금 뭐 전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버퍼링이 뜨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꽤 있으시는 것 같고 너무 심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방송 지금 그 화질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영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최상 그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신 분들, 예, 그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신 분들이 그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예, 버퍼링이 본인 기기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질을 좀 낮추세요. 그러면은 예,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들 버퍼링이 심하신 분들은 화질을 좀 낮추시면 됩니다. 예, 화질을 조금 낮춰서 보시면은 예, 버퍼링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퍼링이 다 심하시면은 그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화질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화질을 낮춰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제가 초고화질로 예, 방송을 지금 내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화질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약간의 버퍼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런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예. 정광훈 이게 맞는 거냐? 교회에서 대출받게 만들고 나중에 돌려준다고? 사랑제일교회 80 넘은 할매에게 뭐 하는 짓인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엄마는 돌려주는 돈인데 뭔 상관이냐고 하는데 난 솔직히 이런 사기 집단에 엄마가 있다라는 게 더 화가 난다. 예,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랑제일교회와 예, 차용증을 이렇게 쓴 거죠. 예, 차용증을 쓴 겁니다. 연이자 4%, 뭐 계좌 뭐 땅땡땡 있고 이분이 이제 500만 원을 사랑제일교회에 예, 이게 차용을 해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사랑제일교회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되시는 분이 이 매우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글을 SNS에 아들인지 뭐 따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제분이 SNS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이게 맞는 거야? 교회에서 대출받게 만들고 나중에 돌려준다고? 그 80 참 할매에게 연로하신 분에게 참 이런 80 되시면 이게 대출도 쉽지 않으실 텐데 예. 80이 되시면 이게 대출도 쉽지 않으실 텐데 왜 예. 어떻게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약간 화면 때문에 예, 버퍼링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예, 문제가 있으면은 다음 방송 때부터 좀 조정을 해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예, 오늘 화면 안 그래도 늦게 시작했는데 화면 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예. 오늘 난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예, 내일 재방송을 보시는 걸로 예, 오늘 유튜브 오늘 버퍼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는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저기 내일 예, 재방송을 보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심우정이 예, 항고 포기를 해서 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법원에서 예,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예, 날이 아닌 시로
계산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석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와 관련해서 심우정은 법원의 이제 판단을 존중을 하고 이게 위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항고를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알고 보니까 구속 기간과 관련된 위헌 헌법 재판은 없었고, 그죠? 심지어는 구급 공무원, 그죠? 경찰 공무원 시험에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시험 문제까지 나온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심우정이 완전히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난로 산정 일선청에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위헌 소지가 있고 위헌 판결이 나올 위험성이 있어서 항고를 포기한다고 해놓고 대검 일선 이제 검사들이 혼란이 빚어지니까 대검에서 지침을 다시 내렸다라는 겁니다. 종전대로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을 해라, 산정을 해라. 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대검은요,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국청에 전파를 했습니다. 대검 구속기간 상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검찰 취소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법률 용어는 왜 이렇게 말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시간이 아니라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아니 법원 판단에 동의가 안 되니까 이게 항고를 해야 되는 건데 항고를 포기했다라는 건 법원 판단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법원 판단을 인정해 놓고 이제 와서 법원 판단에 동의가 하기 어려우니까 본안 재판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에 아니 지들이 항고를 포기를 해놓고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 담당관실과 상의해주기 바란다. 자, 대검 또, 대검에서는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 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이게 문제가 있으면 항고를 했어야죠. 본인들이 항고를 포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예전 종전에 하던 대로 날로 계산을 해라?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날로 계산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나오면은 그때는 또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하래요. 완전히 이거 뭐 사법행정을 대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짓을 대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봉만삼님, 도란프가 물에 빠진 서결이한테 개엄을 쳐서 나오라고 했는데 개엄으로 잘못 들은 거다. 전 미치 광훈이 개엄인데 개엄으로 잘못 들었다. 우리 봉만사님은 이제 매일 뭔가 한 건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비 이제 정신건강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오늘은 한번 웃겨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일 슈퍼챗을 쏘시면서 유머를 날려주시고 있는데 채팅창의 반응은 여전히 서늘하다는 거. 저도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난이도 상당히 높은 이런 유머를 계속 구사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 예, 이러다가 이 방이 망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예, 복만사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게 자기들이 지금 일을 그러니까 윤석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 윤석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고 나머지 이제 피의자나 피감자들에게는 이런 구속 취소와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예, 참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유검무죄, 무검유죄 뭐 이런 말도 최근에 생겼죠. 예, 이게 검사들이 법을 어기는 판사들이 법을 어기는 이런 사회가 과연 이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요. 예, 채팅창 이제 좀 안정이 됐죠? 예, 안정이 또 아직도 버퍼링이 좀 심하시다는. 그 지금 전혀 버퍼링 현상이 저한테는 지금 안 잡히고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형국입니다. 잠시 이제 버퍼링이 심하시다니까 광고 말씀 잠깐 전해드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 사료의 최문원 박성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료 하나면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 우리 좋은 친구들 사료에는 16가지 성분이 들어간 특허받은 물이 들어가는데 이 특허받은 물을 사료에 배합하면 정말 영양이 뛰어난 사료가 만들어져. 이 특허받은 물에 들어간 영양소는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이 풍부한 만큼 사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우리 사료를 먹고 건강해지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친구들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료에 대한 자부심과 더 나은 목걸이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해. 그렇게 3가지 제품, 고체 샴푸바, 멀티밤, 산책 스프레이가 나왔는데 사료가 속을 다스려 건강하게 해준다면 이 3가지 제품은 어디에 좋을까? 우선 3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케어, 클린, 힐링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 깨끗이 씻기고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향으로 숨을 쉬고 힐링하는으로써 반려동물의 정서적인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 사료만큼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아로마 테라피 제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좋은 친구들에서요. 겨울철 강력 추첨 아이템을 모아서 기획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멀티밤 10개 66,000원.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 유기농 샴푸바 또 역시 10개 66,000원에. 그리고 멀티밤 5개 유기농 샴푸바 5개 합쳐서 10개를 역시 66,000원에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는요, 산책 스프레이 1개를 또, 이게 정가 12,000원이에요. 사은품으로 증정을 해드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역시 전 제품,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요. 문자 주문은, 010-7450-6678, 7450-6678로 문의를 주시면, 좋은 친구들의, 반려동물 3종 세트,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버퍼링 문제, 이거 좀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채팅창을 쭉 점검을 해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제 버퍼링이 심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 또 몇몇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질 설정을 좀 낮추시면은 버퍼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화질을 좀 낮춰주시면은 버퍼링이 좀 덜해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고화질로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깔끔한 화면으로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지금 완전히 정비를 해서 아주 수준 높은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화질로 보내다 보니까 이런 지금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사실은 이제 화질 문제를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약간 뭐 HD 화면 정도 이렇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풀 HD로 지금 화면을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화질로 방송을 내보내 드리는 이유는
이제 비주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은 비주얼에 이제 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화질로 방송을 내보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비주얼이 저의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고화질 화면을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몇몇 분들이 이 설정을 좀 잘못하셔가지고 지금 버퍼링이 좀 심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 설정을 좀 화질을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질을 좀 낮춰주시면은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버퍼링이 심한 경우면은 제가 지금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뭐 그런 상황 같진 않아요. 대부분은 지금 재밌게 즐겁게 방송을 보고 있는 저의 이 탁월한 비주얼을 깔끔한 화면으로 즐기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버퍼링이 심하신 분들은 화질 설정을 좀 낮춰주시면은 콜걸림 320까지 낮춰도 그런다니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콜걸림은 김건희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럼 자. 콜걸림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콜걸림에 제가 휴대폰까지 가서 점검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고 다 버퍼링이 심하시면은 이제 방송을 이제 다시 중단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초고화질의 이 탁월한 비주얼이 이 인터넷선을 통해 갖고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회선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 이런 이제 유머를 하면은 그걸 또 진지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이제 이 비주얼 유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제 명태균의 시간 다시 돌아왔어요. 윤석열 이제 석방되고 좀 시끌시끌하다가 다시 명태균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먼저 김건희가 명태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가 또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 김건희 명태균 문자 원본 나왔다. 이렇게 지금 자, 원본이 나왔어요. 이걸 그냥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김건희 여사님, 요거 이제 명태균이 텔레그램이죠. 이걸 다 캡처를 해놨는지 저장을 해놨는지 나중에 쓰려고 준비를 한 거 아닌가 보여요. 요 이제 김영선과 김건희가 같이 사진을 찍은 요런 장면입니다. 여사님 너무 사진이 이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이거 이제 명태균이 요 사진에 대해서 요게 이제 인증샷인 거죠. 김영선 내가 공천 줄 테니 걱정 마라 명박사. 요런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영선을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다. 그리고 김영선 얼굴이 매우 밝죠? 제가 이제 김영선 의원 얘기할 때마다 조금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성함도 또 김자, 영자, 선자 되셔가지고 김영선이 반말을 하려니까 약간 이제 목에 걸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머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뭐 좋아 죽어요 지금 김영선이. 왜 좋아 죽겠습니까? 김건희랑 사진을 찍어서 좋아 죽을까요? 이게 이제 확실히 나는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내가 인증샷 찍었구나. 요 사진 한 장이면 나는 보궐선거에서 공천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활짝 웃는 얼굴. 너무 해맑게 웃어요 김영선 씨. 자, 그러니까 사진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라고 명태균이 답을 했습니다. 이게 사진이 이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나왔죠. 이게 너무 이제 인위적인.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좀 외모가 비슷하신 분하고 친분이 있어갖고 잘 아는데 이렇게 이제 요런 얼굴은 안 나와요. 이게 자연산으로 나오기 어려운 얼굴이다. 상당히 이제 많은 작업을 거쳐가지고 요런 얼굴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 이제 자연미이신 분들은 웃으면 더 이뻐요. 이목구비가 이제 뚜렷하신 분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어.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알아요.
어, 그분은 보면은 웃으면 더 이뻐. 웃으면 더 이뻐져요. 이게 이목구비가 이게 뭐 눈이 동그랗고 이목구비가 크기 때문에 웃으면 더 이쁩니다. 그런데 요걸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은요, 웃으면은 이 근육들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김건희가 여러분들 그 이상하게 찍힌 사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미국에 갔는데 하와이에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사진 찍었었는데 그게 얼굴이 좀 이상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진보 유튜버들이 이제 김건희 사진을 그런 걸 이제 많이 쓰죠. 약 올리려고. 그 이상하게 그때도 뭐 노란 옷 입었나? 얼굴 막 이상하게 나온 거 있어. 이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웃어서 이제 부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질 않는 거지, 근육이.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이쁘게 나왔다라는 게, 요거를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려고, 얼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요게 이제 아부성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 잘 나오질 않았다. 근데 이제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쁜 거야, 이 사진이. 이 사진이 무엇보다도 이쁘지. 왜? 김영선을 공천을 해줘야 창원 산단을 내가 헤쳐먹을 텐데. 창원 산단 뭐 수천억 원, 뭐 수백억 원을 땡길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은 그 창원 산단을 추진을 하려면은 김영선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수백억을 땡겨줄 수 있는데 지금 공천이 되냐 안 되냐 막 고민되는 판에 자 김건희를 이렇게 만나서 김영선이 활짝 웃고 있다. 이건 뭡니까? 일이 잘 됐다. 네? 일이 잘 됐다.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죠. 우리 여사님이 너무 이쁜 거지. 자, 그러니까 김건희가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남겼어요. 요런 때는 또 정상적이에요. 점을 안 찍네. 감사합니다에는. 그리고 또 윤석열과 관련된 이런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낸 것 같죠. 국민의 삶 챙기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해서 이게 아마 홍보물을 명태균 측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김건희 측에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또 내용 보실까요? 김건희 여사님 가로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로예요, 가로. 인간 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일이네. 왜 준석 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 일부러 집에서 만난 건데 선생님께서 단단히 말씀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오전 노량진 가서 청년들 만나고 중식은 진중권 교수, 비밀회담, 저녁은 정운찬 교수. 자, 이제 이준석이 이제 사기를 친 거죠. 이준석이 사기를 쳤는데, 좀 이제 명태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준석이가 사고를 쳤는데, 준석이는 이제 명태균이 꽉 잡고 있으니까 김건희가 급하게 이제 명태균에게 SOS를 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전화 올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봐서는 바로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 왜 그랬냐? 그 이준석이 욕을 존나 처먹었겠죠. 연락에 이제 이준석이 욕을 처먹고 뭐 그 뒤에 얘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태균이 김건희, 윤석열과 이준석 사이에서 자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요런 사실을 그저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재밌는 인물이 등장해요. 김건희가 이제 오늘 스케줄을 쭉 읊어줬어요. 노량진에서 청년 만나고 중식, 점심은 진중권과 점심을 한다. 그런데 요 뒤에 글자가 중요하죠? 비밀회담이다. 야, 이거 진중권이 알고 보니까 이게 밀정이었던 거네. 김건희 진보인 척 하면서 김건희 윤석열과 비밀회담을 하는 그 진중권이 뭘 할 수 있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윤석열이 그 바쁜 일정을 빼서 진중권을 만나가지고 비밀회담을 하나. 야, 이게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 참 SNS와 갤럭시가 나라 살립니다. 갤럭시 휴대폰의 자동 녹취 기능과
이 SNS, 참 단톡방,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이 문제예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이 문제입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요 카톡방 때문에 망한 사람 한 명 알고 있는데, 언제나 이게 문제예요. 진중권 딱 걸린 거죠, 이거. 이게 알고 보니까 밀정이었다, 진중권이가. 요것도 확인이 됐고요. 또 다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고성국 박사를 오늘 저녁에 만나 도움을 청했다. 자, 그러면서 오케이, 착시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이건 뭐니까 명태균이 도리도리 문제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이게 부동시 때문에 도리도리가 현상이 생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라 라고 코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오케이, 착시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장애가 있는 건데 그 장애를 가지고 조롱을 하면 되겠느냐, 요런 논리로 요 도리도리 논란을 돌파를 했지. 그래서 그죠? 부동시 아이디어를 낸 게 요것도 이제 명태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을 관찰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부자연스럽게 부동시로 인해 행동장애가 습관화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로 제기될 병역 면제 사유 부동시에 대한 방어로 도리도리 현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 박사가 절 안과 의사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국이한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고성국이한테 요 아이디어를 준 거야. 그리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고성국이가 읊은 거예요.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야, 이거 도리도리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요거 부동시인데 요거 나중에 이제 병역 면제 논란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 일타쌍피다 이거. 요거 부동시 문제로 도리도리를 설명을 해라. 자, 그렇게 하니까 김건희가 이제 고성국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이 고성국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나 보수나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고성국이 방송에서 저 도리도리가 부동시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 명태균이 한 얘기인데 고성국이가 안과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다. 이거 사기인 거예요. 사기. 소 젖자는 놈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안과 의사 뭐 전문가가 마치 한테 소견을 받은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겁니다. 이거 범죄예요, 범죄. 오케이, 의사가 명박사예요? 의사가 이제 명태균이냐? 네, 접니다. 6월 29일 출마 선언하실 때 도리도리 하시는 영상을 보고 그렇게 생각되어 사모님과 처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장님 건강 유의하시고 편히 주무세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애틋한 문자도 공개가 됐어요. 애틋한 문자. 네잎클로버. 와, 이게 무슨 이모티콘인지. 여사님, 제가 오늘 경주에 갔다가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여사님께 바로 보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꼭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겁니다. 김건희가 V자를 그리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날려줬어요. 안전하 서나 여사 생각이네요. 참. 저렇게 해야 출세하는 거구나. 제가 저런 걸 몰랐습니다. 50평생 그죠? 헛산 거죠. 저 정도는 빨아줘야 출세할 수 있는 건데 소젖자다가 대통령 당대표를 만드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자, 김건희가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거 확인되는 또 이런 증거 자료가 또 공개가 됐고요. 자, 김건희뿐만 아니라요. 오세훈 후원한 김한정. 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명태균의 송금, 윤석열의 오세훈 잘 보이려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 최근에 명시 의혹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요. 김한정 씨, 오세훈의 이제 스폰서로 알려진 사람이죠. 김한정 씨가
2021년 5월 명 씨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전당대회가 열리기 약 한 달 전. 앞서 김 씨는 9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뒤에 명 씨 관련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와 통화하면서 당대표 선거 때 우리가 여론조사를 다 해줘서 이준석 대표를 많이 도와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김 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2월과 3월 5차례에 걸쳐서 총 3,300만 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6월에서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1,420만 원을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한정 씨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오세훈이 아닌 서울시장 선거를, 이준석이 아닌 당대표 선거를, 윤석열이 아닌 대선 후보 경선을 도운 것이다. 여론조사도 아니고 명태균을 그냥 도와준 거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했습니다. 명태균이 얼마나 좋길래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막 송금을 해줄까요? 3,300만 원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도 줬고 이준석이나 윤석열이 때도 줬다. 자, 김 씨가 송금한 돈은 1억 원이 넘고요. 강혜경 씨는 이게 이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럼 돈을 왜 보냈냐? 1억이 넘는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그렇게 통화하는 사람을 못 봤다. 김종인이 해가지고 윤석열 라인까지 닿았는데 지금처럼 중상모략을 하면 오세훈이 윤석열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 그런 오해가 없게끔 잘해준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오세훈을 좀 잘 봐달라 그런 취지로 명태균이 윤석열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오세훈이를 좀 잘 봐달라 이런 취지로 해서 명태균에게 송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오세훈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태균은 어쨌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윤석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명태균에 돈을 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제3자 뇌물로도 걸릴 수는 있죠. 윤석열에게 본인이 이미 스스로 토해놨어. 스스로 그 자백을 한 거예요. 윤석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세훈이 윤석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라면은 제3자 뇌물죄는 뭐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오세훈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김한정 씨가 뒤집어 쓰고 명태균은 공직자가 아니고 자, 윤석열한테 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명태균이를 그냥 도와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문제, 즉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여론 조작 의혹,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회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하고 김한정이하고 제가 볼 때는 짠 거 아닌가. 짜서 자, 여론조사는 무관하고 돈은 준 건 사실일. 그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계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확인이 돼서 검찰 조사에서 이제 다 폭로를 한 거니까, 이 자료를 내놓고 신문을 한 거니까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준 거는 인정을 하되, 자, 이게 여론조사하고 무관한 거고 오세훈하고도 무관한 거고 내가 그냥 명태균한테 준 거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처벌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하고 짜고 지금 입맞추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자, 명태균이 과연 이런 이제 주장에 동의를 할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홍준표도 지금 또 명태균의 낚시에 이제 낚여버렸어요. 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아들 명태균과 직접 연락을 해서 창원 산단 만든 거 축하를 한다. 그래서 명태균 사건 전담 수사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락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홍 시장의 아들 홍 아무개 씨가 명 씨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2023년 8월 30일 홍준표 옛날에 좀 인연은 있었는데 만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2023년 8월 30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이죠. 자, 홍 씨가 그러니까 홍준표의 아들이 명태균에게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보다 3개월 앞선 5월 14일 홍준표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발톱을 세울 일이 없을 것, 최전방 공격수를 하기엔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다. 이젠 진영 논리를 떠나 좌우를 아우르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자, 요게 이제 명태균이 코치를 해준 거라는 거예요. 2023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2023년 8월 30일이니까 대선 때는 아니죠. 대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자, 홍준표와 윤석열이, 어쨌건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이, 자, 그러지 말아라. 윤석열과 나를 세우지 말아라. 라고 가르침을 준 거예요. 가르침을 홍준표에게. 그리고 홍준표는 그대로 한 거죠.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윤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발톱 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좌우를 아우르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요 내용이 명태균이 홍준표에게 코치한 내용이다. 자, 그리고 2023년 4월 19일 명태균에게 창원산단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명사장님이 만들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미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난 거죠. 명태균이 김영선을 앞세워서 창원산단을 만들고 요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의 아들이 창원산단 뒤늦게 축하드린다. 명사장님이 만든 거 다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의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2023년까지도 홍준표의 주장과는 달리 홍준표의 아들이 명태균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홍 시장 쪽 전혀 답변 드릴 게 없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니까 검찰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갑자기 쏟아내고 있어요. 김건희를 공격하고 홍준표와 오세훈을 공격하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어느 쪽에서 흘러나왔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명태균 게이트를 다시 끌어올린 거는 아마도 한동훈 쪽에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를 서울로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한동훈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됐죠. 아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동훈이 뭐 정치적 생명이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윤석열, 지금 대부분의 이제 평론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결국 윤석열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이 석방된 것이 민주당에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여러분들께 예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윤석열로 무게중심이 쏠려버리면 당연히 한동훈은 계엄의 강을 넘을 수가 없지. 윤석열의 강을 넘을 수가 없는 상황. 설령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자, 한동훈은 살 길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을 뒤집힐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을 때리는 것뿐이다. 그래서 검찰에서 저는 윤석열 석방되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거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명태균 사건 전담 수사팀 이지영 차장검사가 팀장인데 이쪽이 좀 한동훈 라인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동훈이 너는 참 한심하다 한심해. 아니 윤석열을 석방을 안 했으면 될 일을 아니 그 박세현 본부장이 즉시 항고를 했으면 그거는 검찰총장도 못 막아요. 권한이 없어. 월권이에요 지금. 즉시 항고를 지시한 거는 월권 행위가 됩니다. 특수본을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본에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만 하면 돼요. 검찰총장에게. 근데 검찰총장이 특수본의 권한을 침해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의 현대고 후배인 박세영이가 즉시 항고를 했으면은 윤석열은 석방될 일이 없었어. 항고를 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려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다음에 항고해가지고 또 구속 취소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다음에 석방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석방이 미리 돼버리니까 국민의힘 경선 때 윤석열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은 죽은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석방을 안 시켰어야지. 석방 시켜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명태균 카카오톡 내용 흘리고 김건희 잡는다고 난리치고 진짜 이게 대가리가 돌아가는 사람인지 아니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자 광고 말씀 듣고요. 이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과연 윤석열은 언제 파면이 될 것인지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정신이 없어요. 자 광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숲을 가꾸며 몸과 마음으로 느낀 피톤치드의 매력에 빠져 오랜 시간에 걸쳐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시장 조사를 거쳐 출시된 숲을소리 편백수가 11월 한 살이 됩니다. 숲을소리 편백수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게 생산한 자연의 향기와 치유력을 담은 소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출시 1년을 기념하면서 소박한 기획전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숲을소리 편백수를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한 입문용 세트로 1000ml, 500ml, 150ml 3종 한 세트를 택배비를 포함 38,000원에 드립니다. 숲을소리 편백수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단골 고객님들께는 유난히 추운 올겨울 실내 탈취 및 살균을 위해 넉넉히 사용하시라고 1000ml 5개, 500ml 2개, 150ml 2개를 택배비 포함 11만원에 드리며 레트로 취향의 밤나무숲 에코백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공간에 향을 더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탈취 기능을 두고 있어 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백수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공향이나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100% 편백수로만 만든 숲을소리 편백수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게 생산한 자연의 향기와 치유력을 담은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출시 1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소박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문용 세트로 1000ml 1개, 그리고 500ml 1개, 그리고 150ml 1개, 3종 한 세트를 택배비 포함 38,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단골 고객님께는 넉넉하게 사용하시라고 1000ml 5개, 500ml 2개, 그리고 150ml 2개를 11만원에 드리고 예쁜 밤나무숲 에코백까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탈취 효과뿐만 아니라요. 항균 효과, 환경으로 본 억제 효과까지 있어서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지켜드리는 숲을소리 편백수 이 특별 기획전 기간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물품을 치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장 궁금해하실 얘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광화문에서 현재 뭐 농성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김경수 씨 지금 단식,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단식 농성을 또
진행 중에 있어요.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조금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시민들이 야, 이거 윤석열 탄핵이 뭐 연기되거나 지연되거나 혹은 또 기각되거나 각하될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수 유튜버들은 이제 신났어요. 제가 이제 몇몇 보수 유튜버들을 무슨 주장을 하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윤석열이 이제 석방되고 나서 절차상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탄핵이 각하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속 취소가 된 거하고 구속 기간이 넘어가지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구속이 안 된다 이 문제하고 탄핵 절차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해서 탄핵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구속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뭐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희한한 판결을 한 것뿐인데 그걸 뒤집박죽 섞어서 마치 탄핵을 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또 시청자들 유권자들 또 기만하고 우롱해서 장사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속 취소된 거, 그죠? 구속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탄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기들을 저는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며칠 뒤면은 이제 다 확인이 될 거를, 응? 이거 뭐 길어야 이제 한 일주일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 있는 대로 한번 돈 좀 땡겨보자 뭐 이런 생각인 건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참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뻔뻔스럽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참 뻔뻔스러워요. 왜 저는 그런 뻔뻔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저도 얼굴에 그냥 싹 철판 깔고 없는 말 있는 말 거짓말 풀어가지고 슈퍼챗이나 땡겨야 되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정직하게 태어나가지고 돈벌이를 못하고 있나, 뭐 이런 아쉬운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비상 행동에 돌입을 해서 지금 밤샘 농성까지 이어가면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3명이 오늘 삭발을 감행을 했어요.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3분, 전진숙 의원은 이제 여성분이죠. 여성분이 또 삭발을 하는 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전진숙 머리카락을 집신으로 지어 헌재에 보내겠다. 박찬대 의원 참담하고 대견하다. 함께 위기 극복을 하겠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지금 판결을 하는 게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막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애초 예상했던 대로 지금 탄핵 절차를 진행을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지금 삭발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조갑재 같은 이제 보수 진영 보수 유튜버죠. 조갑재 씨도 유튜버도 하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석방 국민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불리하다. 이제 같은 보수인데도 제가 조갑재 씨를 이제 두둔하는 상황이 두둔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갑재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보수 평론가들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 석방이 헌재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조갑재 씨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이다. 정도님 정직한 수채 땡깁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조갑재 그는 어제 개선장군 행세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본 극단적 우파야 박수를 치겠지만 합리적이고 온건한 중도 성향의 국민들은 반감을 갖게 되고 이는 국민의힘 대선 전략에 치명적이다. 아니 그냥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석방된 사람이 마치 무죄를 받고 나오는 사람처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뭐 환호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뭐 저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그 80대 대출받은 80대 노모, 그런 분들은 박수치고 환영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중도 성향의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반감이 생기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반감이 생기는데, 윤석열이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가능성도 높다. 그 여기저기 뭐 신의 한수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윤석열이 또 보수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 이렇게 되면 30%의 정금자들은 열광을 할지 모르겠는데 70%의 국민들은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전체 국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 30%의 정금자들이 선출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대선 후보가 돼야 그죠? 본인들 정치를 펼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석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다들 윤석열 빨아주는 선거를 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을 찬양하고 빨아주면 빨아줄수록 30% 지지자들은 열광을 하겠지만 70%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은 점점 더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전 더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보수 진영에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김건희가 출마할 가능성.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은 김건희가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30%의 정금자들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는 정권이 바뀌면은 무조건 감옥을 가야 돼요. 윤석열은 지금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김건희도 특검만 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윤석열이건 김건희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오세훈을 믿겠어요? 홍준표를 믿겠어요? 김문수를 믿겠어? 김문수 지금은 표나 좀 얻어보려고 윤석열을 막 찬양하고 빨아주고 있지만, 막상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김건희 등 돌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래갖고 대선에 참패했다. 이제 윤석열의 강, 김건희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면서 특검에 동의할 가능성, 특검이 필요도 없어. 이제는 국민의힘 동의도 필요 없어요.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은 바로 특검 출범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둘 다 감옥 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2판 4판, 제가 볼 때는 2판 4판 이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김건희가 출마를 한다. 어차피 죽는 건데 출마를 해가지고 최대한 보수층을 결집시켜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김건희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하면은요, 이거 김건희 씨 들으라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주는 것도 있는데, 김건희 씨가 제 방송을 듣고 아이디어를 좀 꼭 가지고 가라. 지금 봐라, 살 길이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대선 후보 나오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김건희가 대선 후보 나오면 무조건 대선 후보 됩니다. 대통령이 되긴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대선 후보 되는 거야. 윤석열 지금 윤석열을 지키자, 윤석열을 살리자, 탄핵은 무효다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김건희보다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가 출마하는 게 맞지. 그리고 대선은 51대 49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2%만 따라잡으면 돼. 혹시 알아? 이길지?
저는 이게 너무 제가 이제 뭐 지나친 상상이다, 뭐 아니면 농담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김건희, 윤석열이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은 지금 윤석열, 김건희하고 선을 그어야 돼. 그게 아니라 너도나도 윤석열 지키겠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진짜 김건희가 출마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고, 김건희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순간 보수 진영은 완전히 괴멸을 하는 겁니다. 뭐 조갑재 씨는 뭐 그 얘기까지 한 건 아니지만은, 예, 대선에 지금 치명적이다, 윤석열 나온 게. 그래서 윤석열이 석방돼갖고 대단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크게 나쁠 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한남동에 있는 거, 이 차이, 그죠? 구치소밥 먹다가 지가 혼자서 밥해 먹어야 되는 거, 뭐 그 차이인 거야. 예? 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리할 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치 윤석열이 석방되면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조갑재 씨. 그리고 조갑재 씨의 이런 분석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왜 불리하냐? 헌재 재판관들은 반성 없는 저런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면 계엄령을 수시로 펼칠 것이고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딛고 가야 되는데 윤석열은 나를 업고 가라고 할 것이고 지지자들도 동조할 것이다. 이런 윤석열 세력이 탄핵 인용 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하면 계엄 찬성파, 반대파, 부정선거, 음모론파, 맨정신파의 노선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재밌습니다. 맨정신파.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뭐 온건파, 강경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미친놈파, 예, 계엄 찬성파, 반대파, 부정선거, 음모론파와 맨정신파. 그러니까 미친놈파, 국민의힘에 이제 두 가지 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갑재 얘기는 맨정신파와 미친놈파들이 있는데 미친놈파대가 더 우세지 여기는. 예? 여기서 맨정신파가 이겨 그런 후보를 낸다라면 조기 선거에서 승산이 생기지만 음모론 계엄 찬성파, 미친놈파가 이기면은 대선 본선에서는 중도 표를 잃고 큰 차이로 질게 될 거다. 석방된 윤석열이 강경 우파 세력의 보스 같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대선판은 윤석열 심판이 주제가 될 것.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 대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개헌 반대, 탄핵 찬성, 정권 교체론이 상당한 차이로 우세한데 이 구도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낮다. 헤어질 결심 못하는 국민의힘은 그와 함께 계엄의 강에 익사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조갑재 씨도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인 사람은 지금 물론 뭐 헌법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헌법 재판관 중에 3명은 맨정신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냥 맨정신인 사람. 이게 무슨 뭐 합리적이고 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윤석열이 석방돼서 탄핵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석방됐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맨정신이 아닌 거야. 이거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윤석열을 구속이 취소된 것만, 석방된 것만 보더라도 그거는 뭐 맨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우리가 검찰이건 법원이건 맨정신이 아닌 자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그럼 헌재에도 3명 이상만 맨정신이 아니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그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저도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뭐래도 해야지. 뭐 삭발도 하고 뭐 단식도 하고 지금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이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탄핵 인용은 맨정신인 거고 탄핵 기각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탄핵 기각이 될 거라고 평론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입니까? 그 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지. 물론 우리가 긴장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맞지만은 뭐 탄핵 기각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8대 0이 정상인 거예요. 8대 0이 맨정신인 거다. 그리고 뭐 이거 뭐 만약에 기각이 됐다, 맨정신이 아니어서,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라가 맨정신이 아닌데 다 들러 없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이제 99%고 국민의힘에서 어제 요거는 남천동에서 방송을 한 내용이에요. 요즘 남천동 사장 남천동이라고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오창석 뭐 헬마 그다음에 누구죠? 뭐 거업 뭐 이런 분들이 방송을 하는 젊은 유튜브예요. 여기 아주 뭐 대단한 인기입니다. 미래의 뭐 낙곰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금 막 동접자가 보니까 막 5만 6만 저하고 비슷한 시간에 방송을 해가지고 저도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새 세대 이런 젊은 평론가들 유튜버들이 등장한 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40대 50대 60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정신승리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뭐 오창석 씨나 그 헬마 같은 특히 뭐 헬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시민 작가가 주목해볼 만한 평론가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우리 진보 진영 스피커도 세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보면 뭐 약간 말이 옆으로 새긴 했지만은 그 김어준 씨 뭐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로서 뭐 어마어마한 시청률 뭐 전 세계 1위 수준의 시청률을 매일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보면 이제 최욱 씨가 많이 치고 올라왔죠. 최욱의 매불쇼가 뭐 동접이 뭐 매일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요. 포스트 김어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김어준 씨도 어쨌건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는 있지만은 민주진영, 진보진영에서 뭐 일정하게 또 역할을 한 부분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김어준이냐 이거예요, 저는. 언제까지 김어준이냐.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빅 스피커에 저는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 문재인에게 김어준이 있었다라면은 이재명에게는 이제 최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욱과 같은 뭐 새 세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한 나이이긴 하지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는 좀 젊은 세대니까 최욱 같은 이제 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 민주 진영도 세대 교체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남천동 같은데도 우리 정서상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세는 안 맞더라도 또 2030 젊은 층들하고 뭔가 공감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또 젊은 스피커들이 발굴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주 뭐 헬마 같은 경우에는 취재력도 좋고 언변도 좋고 또 분석력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앞으로 저는 뭐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이 기회에 오늘 잠깐 방송 남천동 방송 자료를 제가 공짜로 인용을 하면서 립 서비스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남천동 방송에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개된 이제 찌라시 내용인데 국민의힘 이제 내부 동향이 이렇게 찌라시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일에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오찬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탄핵에 대한 당내 내부 분위기는 어떠냐? 99% 탄핵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국민의힘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99% 탄핵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윤석열 지키자고 아우성을 치냐면은 그래야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선 준비하는 거예요. 대선 준비. 얘네들도 다 알고 있다. 이거는 기각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국민의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 구성원들이나 보좌진들의 주요 의제는 조기 대선 어느 영감이 누구에게 붙을까. 이미 이제 얘네들은 마음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비명계들처럼 대선에 가 있고 누구에게 줄 쓸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지금 이제 생각이라는 거야. 뭐 윤석열 따위는 이미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붙어야 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도요. 여기도 이제 당직자들은 맨정신인 거예요. 근데 맨정신이 아닌 척하고 있는 거야. 악재다. 조갑제하고 똑같은 의견이죠. 우리 당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통령 뉴스뿐이다. 심지어 김건희 이름까지 다시 나오고 있다. 만약 탄핵되고 광장에서 마이크라도 잡는 순간 우리 당 끝난다. 예. 윤석열이 이제 광장에 나가가지고 마이크라도 잡으면은 끝난다. 근데 윤석열은 예전에 유탐사에서 녹취록 폭로에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을 부셔버리겠다라고 그랬나요? 예, 국민의힘을 뭐 깨트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윤석열은 국민의힘, 윤석열이건 김건희건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자기가 뭐 오랫동안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애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 살 길부터 찾을 거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망하거나 말거나 오히려 본인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예, 국민의힘을 깨트리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마이크 잡고 유튜브 나가고 난장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땡큐지. 지기현 판사가 큰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서포터는 저는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 사람이 인성 자체가 뭔가 지각을 못해요. 판단 능력이 없어. 반드시 광장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유튜브 출연한다. 저는 이건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 네 번째로 대선 주자 당 내부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당내 내부 상황이에요. 오세훈이 30에서 35, 김문수가 20에서 25, 홍준표 20, 한동훈이 12에서 20. 예. 나경원은 출마 아니 불출마 등 어떤 의견을 표하지 않고 김문수를 돕다가 김문수가 쓰러지면 그때 김문수 포지션으로 출마한다라는 계획이다. 윤석열, 김건희 일본 망명설. 그날로 우리 당 망한다.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망명할까봐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망명하면은 뭐 진짜 국민의힘은 토착 외구당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동향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있는 내용이에요. 타당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 보수 그 논객들이 그죠? 슈퍼챗 빨아먹으려고 사기질 치고 있는데 이미 보수 진영에서 먼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윤석열이 석방돼가지고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윤석열이 설치면 우린 죽는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꼭 출마를 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의 출마 강력히 저는 지지합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탄핵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이제 99%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잡혀 있으니까 물론 뭐 이만만 믿고 우리가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어제 뭐 남천동에서 방송했던 찌라시 내용 한번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뭐 관심사죠. 언제 탄핵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사이에 최대가 14일이었어요. 탄핵 심판이 그 뭐죠? 변론기일이 끝나고 평의를 해서 판결까지 하는데 최대 14일이 걸렸기 때문에 3월 14일이면은 이제 벌써 14일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대 이제 최고 평의 기간이 돼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3월 14일이 제가 볼 땐 유력하지 않겠나. 그리고 대선 일정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은 3월 초에 대선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3월 14일이 저는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왔는데 윤석열 하여튼 석방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탄핵 결과가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분석하듯이 99%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재밌는 오늘 온라인상에 재밌는 이 자료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덕성여자고등학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인근에 있는 덕성여자고등학교 교장이 가정통신문을 보낸 내용이에요. 학부모님들에게.
자, 어떤 내용의 지금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이 갔냐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탄핵심판 선고 관련 헌법재판소 일대 집회 시위가 격화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재량 휴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고 당일날 휴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뭐 반경 100m인가요? 하여튼 일대를 완전 지금 봉쇄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근처에서 이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과거 박근혜 때도 이제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지금 철저히 하기 위해서 덕성여자고등학교에 휴교를 한다. 이런 공고를 지금 미리 내보낸 겁니다. 그 탄핵심판 선고 전일 단축 수업을 한다. 그 다음에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휴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요청 사유, 선고일 집회 참가자들의 인근 건물 침입, 시설물 손괴 등의 시도 우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역사 폐쇄 및 교통통제로 등하굣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본교에서는 탄핵심판 선고일에 재량 휴교를 결정하게 됐다. 아울러 재량 휴교를 하는 탄핵 선고일 전날은 단축 수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예. 단축 수업 후 중식 먹고 1시경에 기가 예정이니까 학부모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의 통신문이 공지가 됐어요. 이게 다음 주면은 벌써 이런 통신문을 내보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가정통신문을 벌써부터? 다음 주에 이제 그 선고가 있다라면은 탄핵 결정이 다음 주에 난다라고 하면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벌써부터 이제 이런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임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이제 초등학교예요. 여기는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제동 초등학교, 여기가 이제 그 북촌동 일대 북촌동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예요. 저도 여기를 잘 아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북촌 쪽으로 한 100여 미터 올라가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상당히 이제 불안한 곳이죠. 여기도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탄핵 선고일 공지 예상으로 인한 3월 12일 교육활동 안내. 수요일 3월 12일 수요일 정규 수업 후 즉시 하교. 1학기 요건 뭐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되는 내용. 탄핵 선고일 공지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죄송합니다. 조기 하교 등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학교 알림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교통통제로 인해 학교 주차장 진출입에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매일 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핵 선고일 공지 예상으로 인해서 자, 내일 교육활동 운영을 동지를 했는데 내일은 정규 수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수요일은. 그리고 선고일이 공지가 되면은 휴교일은 조기 하교 등 이런 조치들은 추후에 또 공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 학교들을 보면은 지금 그 목요일 날 하는 거는 검사 탄핵 선고예요. 검사 탄핵 선고 때문에 휴교 공지를 이렇게 미리 하지는 않죠. 휴교 공지를 미리 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 탄핵 심판,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이러한 가정통신문들이 공지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탄핵 선고일에는 휴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고일 전날에는 덕성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전 수업만 하는 1시까지만 이제 오전 수업만 하고 1시에 하교를 하는 이런 이제 스케줄로 학교를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 심판 일정이 지금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정황이 확인되는 게 있어요. 예, 경찰 쪽 움직임입니다. 경찰 폭력 시위 진압 훈련 착수, 극우 유튜버 동향 파악. 예. 자, 헌법재판소 주변에 배치되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3곳 2천여 명이 우선적으로 현재 이제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시위대에 헌법재판소 접근을 막기 위해서 2겹 이상의 차벽과 바리케이트를 쌓고 시위대가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면 경찰봉과 방패로 밀어낸다라는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차벽 위로 올라간 시위대를 끌어내리는 가상훈련도 현재 실시가 됐고요. 2017년 이후 사용한 적 없는 캡사이신 체류액 분무기를 준비하는 등 진압 장비도 현재 그죠? 점검을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주변에 폭발물 탐지 검사를 실시하고 택배기사나 퀵서비스로 위장해 헌법재판관을 해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에 대한 현재 경호도 강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주목이 되는데요. 아울러 헌법재판소 앞 등 탄핵 반대 시위를 돌며 윤석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 자, 헌법재판소는 물론 국회와 여야 정당 그리고 MBC 등 언론사와 주요국 대사관에도 경비를 늘리기로 했다. 폭도들이 난입했던 서울지법에는 300명 이상의 경찰을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극우 지지자들이 몰려다니며 위협하고 있는 대학가 주변의 폭력 시위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 이미 이제 그 헌법재판소 경비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이게 주목해봐야 될 게요. MBC 보도인데, 자, 헌법재판소를 일단 헌법재판소의 경비를 강화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돼요. 탄핵이 기각되건 인용되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 보수 유튜버들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죠? 국회와 여야 정당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MBC 등 언론사, MBC를 왜 탄핵 심판을 하는데 MBC를 경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서부지법에 왜 경비를 해야 되지? 자, 그건 그렇고 대사관에는 왜 경비를 하죠? 이게 보시면은 보수 세력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극우 지지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위협하고 있는 대학가도 경비를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 관련된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13만 전국 경찰 총동원 검토, 소설 같은 상황까지 대비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역시 또 MBC에 취재를 했는데요. 전국에 13만 경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령을 내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소설 같은 상황까지 대비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일부 지지자들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대비를 강화해라. 자, 헌법재판소를 위협하고 있는 건 지금 진보 민주 세력이 아니죠. 보수 진영에서 위협을 하고 있죠.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고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리겠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지,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일부 지지자들의 위협 수위가 높아진다. 이거는 보수층을 지금 겨냥한 발언인 거죠. 상상 이상의 일이 계속 벌어지는 만큼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설마 이런 소설 같은 일이 발생하겠느냐라는 상황까지 대비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극우 지지자들이 경찰을 뚫고 법원에 난입한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장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강경 대응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가포 비상령을 발령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 이제 주변 학교들에 대해서 휴교와 관련된 지금 공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지금 철저히 대비를 하고 또 진압 훈련을 하고 가포 비상령까지 내려서 지금 경찰 병력을 총동원하는 이런 지금 움직임까지 포착이 된 걸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탄핵 심판이 아주 임박한 상황이다. 네, 아주 임박한 상황이고 14일에 발표가 날 가능성 현재로선 매우 높은 거 아니냐.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늦어진다라면 늦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극우 세력들의 대규모 난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말보다는 주초가 조금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다.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헌재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편결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가서 난동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시설에만 지금 경비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경찰의 방침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뭐 그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뭐 경찰로 지금 유출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결론은 나온 상황이고, 자 이제 파장을 최소화하는 그죠? 판결 이후에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 일선학교에 저런 식의 가정 통지문을 보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제 탄핵이 임박했구나. 이런 이제 방송을 할 거라는 걸 이제 뻔히 알잖아요. 근데 막 일주일 전부터 저런 가정 통지문을 보내서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 지금 13일에는 검사 탄핵이 있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14일이 지금 저는 유력해질 가능성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폭동이나 시위를 우려해서 좀 정무적으로 일정을 조정을 한다라면은 늦어도 다음 주 초죠. 그러면은 15, 16, 17일. 빠르면 14일. 늦어도 17일 경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용이 국민의힘 애들이 얘기하는 대로 99%다. 99%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제 전망이 맞기를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독설 라이트는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좀 길게 보내드렸어요. 결국 제가 빼먹은 시간 다 채워드리고 저는 떠납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내일은 재방송 보내드리고, 오늘은 저는 목요일 10시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이 시스템 정비 작업 때문에 방송 보시는 게 여러 가지로 불안정했는데, 목요일부터는 안정적이고 깔끔한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불안한 상황에서 방송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나의 내 상수 여시